이 이야기는 2023년 유엔 물총회와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실제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기술의 기적이 아닌 마음의 기적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과 손잡고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담수화 프로젝트가 단 1년 만에 초비상 사태를 맞았습니다. 일본 기술이 기대한 만큼의 물도 만들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수까지 환경 재앙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놀랍게도 사우디는 한국 기업들에 긴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공유, 인력 양성, 그리고 실패 사례까지 공유하며 전혀 다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우디 왕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한 나라다. 자막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도시 건설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건설 중인 네옴시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래 도시. 그 중심에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거대한 담수화 시설이 있었습니다. 홍콩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이 도시에는 900만 명이 거주할 예정이었고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만 해도 서울시 전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3배에 달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이 담수화 시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토추와 프랑스 베올리아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건설한 이 시설은 애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만을 생산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톤의 물을 생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30만 톤도 안 되는 물만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 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지의 해양 생물학자 아마드 박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담수화 시설 근처 바다의 염분 농도가 평소보다 30%나 높아졌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오고 산호초도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홍해 전체의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우디 정부는 응급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있었습니다. 일본 측 기술진들은 완벽한 기계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을 뿐 자막 환경의 특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23년 1월 일본 측 기술진 80여 명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 동안 기계를 뜯어 고치고 새로운 부품을 교체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설 가동률은 더욱 떨어져서 2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옴시티 건설 현장의 10만 명 작업자들은 물 부족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우디 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에너지부 차관이었던 파이살 알수바이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충분히 지불했고 최고의 전문가들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해 3월 46년 만에 개최된 유엔 물총회에서 한국 환경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물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며 한국의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첨단 물관리 노하우와 초격차 기술이 고위급 국제회의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환경부 장관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물 부족 국가에서 풍요로운 물 자원을 가진 나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철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철학 말입니다. 이 발표를 주목한 것은 사우디 정부였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고려한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과거 수십 년간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즉시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기술 구매나 컨설팅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물 관리 철학 전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2023년 4월
한국 기술진 5명이 사우디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인 김정수 박사를 비롯해 모두 20년 이상 담수화 현장에서 일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전국의 크고 작은 담수화 시설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대신 바로 현장으로 향한 것입니다. 사우디 측이 준비한 고급 호텔에서 묵는 대신 현장 숙소에서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장 난 담수화 시설을 1시간이 넘게 돌아보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기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바닷물의 상태,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똑같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우디 기술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자신들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기존 시설의 문제점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도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담수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해서 담수화 시설을 거쳐 도시로,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물의 순환고리였습니다. 그림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담수화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김 박사가 바다에서 담수화 시설까지를 가리켰습니다. 물은 계속 순환합니다. 사용된 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담수화 시설은 자연의 순환고리에 참여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우디의 기술 책임자인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그런 접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은 자연과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기술입니다. 현장에 있던 젊은 사우디 기술자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적 지식은 훌륭합니다. 거기에 올바른 철학만 더해지면 됩니다. 2023년 5월 한국과 사우디는 담수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계약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우디 관계자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국제협력은 모두 일방적인 거래였습니다. 돈을 주고 기술을 사거나 기술을 주고 자원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팀은 사우디 기술자들과 함께 6개월간의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순환, 환경과의 조화, 지속 가능한 운영이라는 철학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기술자들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어려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사우디 기술자들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이 더위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27세의 젊은 사우디 기술자 압둘라는 이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기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환경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해결책은 외부 전문가들이 가져와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경험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해결책이 좋을 것 같은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정수 박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시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가져왔지만 이곳의 상황은 당신이 더 잘 압니다. 함께 배워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진짜 기술자라고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희에게 물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은 흐르는 것이고 순환하는 것이며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담수화 시설은 단순히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공장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고리에 참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계는 기계이고 기술은 기술인데 왜 철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지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계라도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수화 시설의 필터를 교체할 때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새 필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필터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막혔는지, 어떤 오염물질이 주로 걸러졌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필터가 막히면 그냥 새 것으로 바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막힌 필터도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 바닷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는 매일 함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저희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이 더위에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아니, 동료 이상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금식을 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도 함께 낮에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종교가 다른데도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는 기계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맞는 기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이구나. 기계나 시스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구나.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이해해야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구나. 라마단이 끝나고 이드 축제가 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저희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국 음식을 가져와서 저희와 나눠 먹고 저희 전통 춤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일했던 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호텔에서 지내며 저희와 개인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희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능력 있는 기술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바꾸자 담수화 효율이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루에 서너 번씩 발생하던 시스템 오류가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이틀에 한 번, 한 달 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 운영 방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물의 품질이었습니다. 같은 기계, 같은 시설이지만 생산되는 물의 맛과 품질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담수화 시설에서 나오는 물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의 생산량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하루 30만 톤도 안 되던 생산량이 50만 톤을 넘어섰고 2달 후에는 계획했던 100만 톤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염수의 처리 방식을 바꾸자 바다의 염분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어가던 산호초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물고기들도 돌아왔습니다. 해양생물학자 아마드 박사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같은 담수화 시설인데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장률 90% 감소, 물 생산량 30% 증가, 에너지 효율 40% 개선, 환경 영향 70% 감소? 숫자로만 봐도 믿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네옴시티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건설 현장의 인도 출신 노동자 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그냥 썼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물 한 컵을 마실 때마다 바다에서 이곳까지 오는 긴 여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70세 할머니 파티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넘게 이 사막에서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마셔봐요.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물맛이 생각나요. 어머니는 항상 물을 떠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성과가 확실해지자 이 위원회에서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직접 참석하여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판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주고 좋은 기계를 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술을 다루느냐, 어떤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 철학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의 환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왕세자의 발언은 사우디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철학의 전수라는 표현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의 변화가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 고위 관료가 사우디를 방문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담수화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장비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계는 자주 고장나고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직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달랐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표정부터 달랐어요. 모두 자신감이 넘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에서 연달아 한국과의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만과 바레인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카타르의 에너지부 장관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가스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이 마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 철학을 배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김정수 박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랐을 뿐입니다. 물은 생명이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선조부터 내려온 오래된 정신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담수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담긴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담수화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환경과의 조화, 지역 사회와의 공생,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고 체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술진들은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소금물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재처리해서 산업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염분을 추출해서 도로 제설용 소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술은 깨끗한 물만 만들면 끝이었지만 한국 기술은 전체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활용했습니다. 담수화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사막의 강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과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을 담수화 시설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진들은 현지 기술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현지 기술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키웠고 결과적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시했습니다. 담수화 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까지 한국의 수자원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 기술의 효율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지 상황에 맞춰 적용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가나의 수자원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기술은 완벽하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은 우리와 함께 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협력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최근 심각한 물 부족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전체 용수의 97%를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나일강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이 먹을 물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담수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대용량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 중수 재활용 시스템, 소규모 분산형 담수화 시설을 조합해서 도시 전체가 물을 절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했는데 한국 기술진들은 시민 교육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할 때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물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감동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시민들과 함께 물 절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절약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절약해야 하는지,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만드는 기술만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내에서도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철학과 접근 방식을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정신, 상생의 철학, 끈기와 성실함 같은 한국인의 정신적 자산이 기술과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준호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물 관리 철학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 부족을 겪었던 경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겪었던 경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에서 얻은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구의 기술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한 시민의 말이 그 감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었구나. 60대 주부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항상 해오던 것들이었어요.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하고 후손들을 생각해서 아껴 쓰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서구 선진국을 모방하려고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을 인식하고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한 곳에서는 사내에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자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했습니다. 이 회사의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술자가 되려면 좋은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우디에서 시작된 작은 성공이 이제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담수화 시설에서 시작된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로 이제는 여러 국가들의 물 문제 해결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세계 1위 기술을 가진 한국의 담수화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가, 남미에서는 칠레, 페루, 브라질 등이 한국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한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힘은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배운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기술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김정수 박사는 어디를 가든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특별할 뿐입니다. 지난달 김 박사가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했을 때 현지 기술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저희에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도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공동체 정신, 상생의 철학, 조화를 중시하는 마음가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습관,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편리함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담수화 시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철학과 정신이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배려와 협력,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3월 UN 물총회에서의 한국의 발표와 같은 해 10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기술력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